안녕하세요. 이천청솔 기숙학원 영어과 팀장 배영석입니다.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치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평가원 시험에 대한 해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너무 어렵지도 않은, 그러나 또 너무 쉽지도 않은 적정 난이도의 시험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동안 있었던 재작년, 작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1등급 반영 비율을 좀 먼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웠던 시험이죠. 1등급 비율이 1.47%였어요. 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으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는 또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10.94%. 그러나 수능은 중간 단계로 이제 6.2% 이렇게 나왔거든요. 1등급 비율이. 반면에 작년 같은 경우는 1등급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너무나 쉬운 시험이었어요. 또 이번에는. 그래서 19.1%가 1등급이었던 반면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4.5% 이렇게 나왔고, 수능은 3.11%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지금 1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느냐? 대체로 지금 한 7에서 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은 15에서 18%, 3등급은 한 23%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어려웠던 시험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제 경향은 기존의 출제 경향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55.6%, 총 25문항이 연계되었다라고 보고요. 듣기 말하기 문항의 경우에는 15개 문항, 읽기 쓰기의 경우에는 10개 문항이 연계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간접 연계 형태라서 사실 연계 체감률은 매우 낮았을 것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아마 다른 그 어떤 과목에 비해서 영어가 지금 영어 과목이 가장 EBS 연계 체감률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부터 있었던 이제 킬러 문항 배제의 어떤 경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초고난도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래도 빈칸, 순서, 문장 삽입 등의 고난도 유형에서는 어느 정도 변별력은 확보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입학이라든지 어법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조금 어렵게, 쉬운 문제들은 쉽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특히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어휘라든지 아니면 소재의 어떤 난도를 높인 건 아니고요. 매력적인 오답을 이용해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게 선지 구성을 한 그런 부분들이 좀 돋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평이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래도 적절한 변별력은 확보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법하고 독해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같은 경우는 지엽적인 어법 지식을 묻는 문제는 많이 지양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고요. 기존의 평가원에서 출제하던 방식 그대로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전형적인 평가원 출제 방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준동사와 동사의 어떤 자리 파악을 하는 문제라든지 관계사 및 접속사의 문제, 그 다음에 대명사의 수의 일치,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 등 평소 기출문제를 통해서 구조 분석 연습을 해본 학생이라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매년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이 어법 문제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이 문제는 확보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독해 문제인데요. 이번 시험에서 대입 파악 유형,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주제 파악하기, 제목 파악하기, 요지 파악하기. 자, 이런 대입 파악 유형은 키워드가 비교적 명확했고요. 익숙한 전개 방식을 취하는 그런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 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가 돼요. 반면, 자, 빈칸 추론 문제, 순서별, 문장 삽입 문제의 경우 어휘나 소재의 난도 자체는 높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문제에 매력적인 오답을 꼭 심어 놓아서 난이도 조절을 잘했다, 변별력을 확보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장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쉬운 문제는 쉽게, 변별력 확보는 충분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향후 출제 예상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출제 방식이나 EBS 연계 및 경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계율이나 아니면은 뭐 문제 출제 유형 방식 이런 부분 크게 변할 것 같지 않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출제 방식은 EBS 연계 교재 50% 이상 연계된다고 하고 있으나 대부분 간접 연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연계 체감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EBS 수능 연계 교재만 봐서는 안 되겠고요. 실제 시험에서 2등급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출문제 학습이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꾸준한 어휘 학습이 꼭 필요하고요. 듣기 역시 틈틈이 듣기 훈련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적정 독해 학습량을 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 학습 주변에서 이제 뭐 1시간 정도만 하면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무조건 시간에 딱 초점을 맞춰서 1시간만 공부하면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실력이나 성적에 따라서 좀 학습량과 방향은 조금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등급 학생의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매일 꾸준히 학습을 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2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 단위로 1시간 학습 이것보다는 그래도 매일매일 풀어야 되는 지문의 양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가면서 푸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예를 들면 자,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이하 때 학생들은요. 매일매일 한 10문제 독해 지문으로 봤을 때 10문제 내외가량 학습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우선은 출제 방향은 거의 큰 차이가 없겠으나 여러분들의 학습 방향만큼은 꾸준한 매일의 어떤 학습을 요구하는 게 지금 현재 시험입니다. 특히 지금 반수생이 늘고요. 올해는 재수생이 특히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영어 시험이 더 쉬워질 리는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떤 출제 방향 패턴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결코 쉬워질 수 없는 이 영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2등급 이상 성적을 확보하려면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의 어떤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6월 평가원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그러나 육모 시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 시험이 결코 쉬웠던 시험도 아니지만 많이 어려웠던 시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능으로 치르는 시험은 아마 체감상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일정한 학습이 꾸준하게 뒷받침되어야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영어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어휘 학습, 듣기, 독해 학습 이 3박자로 고루 갖춰서 매일 대비한다면 영어 성적은 분명 좋을 것입니다. 자, 이상 이천청술 기숙학원 영어 강사 배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